일산에 사는데 서울에 와서 한다더라고. 본인이 힘들죠. 뭐 저는 아쉬운 게 없는데 왜냐면 실습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퇴근이 잡아먹는 게 엄청 커요. 실습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날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면 일지 써요. 일지를 써요. 일지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려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집에 내가 이거 6시에 끝났어. 끝나서 집에 가면 뭐 7시라고 쳐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 챙기고 모아두면 8, 9시예요. 그래서 일지를 쓰려고 앉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한 12시 가까이 되면 또 일지가 제대로 완성이 안 돼. 일지는 매일매일 쓰는 거야. 당연하죠. 일지잖아, 일지. 그럼 저기 실습 강의록은 없나요? 강의록이 있기는 한데 뭐 때문에? 아니요. 혹시 이렇게 실습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강의를 또 들어야 되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습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강의 다 들어야 되지, 실습 가야 되지, 리포트 매일 써야 되지, 대면 수업 있지, 다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다. 아무것도. 특히 그래서 계절에 할 사람은 다 포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다 이해하니까 다 들어놓는 거야. 네. 할 수 있는 건 다 네, 들어놓고 진짜 좋은 팁 중에 하나는 실습이 포함된 학기에 절대 많이 듣지 마세요. 그거는 스스로를 거의 부렁텅이에 몰아넣는. 저는 포함해서 맥시멈 4과목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하시는 분도 있긴 있죠. 막 대여섯 과목 듣는 분들. 자기가 책임져야지. 뭐. 근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실습 못해요. 어떻게든 끌고는 가는데 2과목도 망하고 실습도 망하고 너무 힘들어요. 3과목까지 들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3과목 정도는 사실은 관리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런 이렇게 주말 강의로도 많이 오케이를 해주시나요? 주말 강의로 이렇게 금토일 이렇게 나가서 금토일은 뭐예요? 그때 실습하는 거를 실습을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실습 유형 중에 주중 실습이 있고 주말 실습이 있어요. 당연히 이걸 더 선호하죠. 왜냐 직장인분들은 뻔히 알잖아요. 주말에 뭘 대단한 걸 하겠어 사실은. 사회복지 기관도 주중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모든 서비스가. 그러니까 같은 기관이더라도 주말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별로 없고 이건 이제 실습을 위해서 열어놓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하는 경우는 빼고는 거의 승인하지 않아요. 이거는 코끼리에 정말 발톱 하나 보고 이제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밖에 시간이 하셔야 못 내는데 그러면 그렇게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말밖에 네. 시간을 못 냅니다 그러면은 네. 하라고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주말은 뭘 보통 얘기합니까? 토와 토요일. 다 얘기하죠. 네. 둘 다는 제가 거의 수행을 왜냐? 선생님들 수업 듣잖아요. 딴 수업. 네. 일주일 내내 이거 실습까지 해서 한 벌이 되면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한 과목만 할 건데요. 방학? 방학에는 선생님 스케줄이랑 안 맞죠. 왜냐면 학기가 네. 4주 뭐 길어야 5주인데 그러면 제가 뭐 금토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낼 수 있으면은 일자만 맞으면 어떻게든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금요일 저 같은 경우는 금토일 해가지고 할수 시간을 있으면. 맞추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조건은 그거예요. 학생이 이 제한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말에 하는 게 주중보다 훨씬 지금 퀄리티가 좀 낮다는 걸 인지해야 할 거리가 생겨요. 이게 다른 줄 알고 있으면 실습 같지 않은 실습으로 끝나고 오게 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생님 금요일을 낀다면 너무 좋은 그나마 낫고 제 걱정은 근데 직장을 그만뒀으면 그렇죠. 근데 평일에 일도 하는데 주말에 이것까지 하면 힘들긴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강매를 그거는 하셔야 다른 되고 이런 제가 주중에 주말 하실 분들은 무조건 토요일 정도만 픽스하고 살다 보면 토요일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좀 대체하거나 하는 걸로 하지 일요일은 좀 쉬고 한기고 하고 리포트 쓰려면 좀 약간 비워야 돼요. 이거 막 매일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들이 이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매일 나오고 서류상으로 매일 나오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케어를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토요일 픽스로 하고 이건 대체제로 쓰고 연차랑 가급적이면 한 번 이상 써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평일엔 한 번은 봐야지.
네. 그래서 그런 스케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토일 하시면 그래도 어떻게 날짜가 맞을 것 네, 네,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좋은 기관을 탐색하는 거가 남은 거죠. 좋은 배울 게 좀 부족하겠다. 근데 어쩔 수 아무래도. 없어. 네, 근데 포기를 좀 해요. 살짝 챙겨야지. 안 그러면은. 그거 다 대신에 하시면. 학생분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고 하시면 뭐라도 더 얻어가실 수 있어요. 기관들을 좀 괴롭혀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말 시스템이라면 기관들도 약간 좀 소극적인 학생들은 필요해서 오는구나라고 해서 더 지도를 안 해주는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보사대들은 또 아니다 이거 이제 온몸으로 피력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이 좀 긴장하는 거죠. 이 학생 좀 다르네. 하면서 뭐 좀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근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네. 그 기관에서 그 뽑는 인원이 네. 3월 초에 거의 다 뽑고 나면 네. 이제 그 인원수가 뭐 어느 정도 채워지잖아요. 아, 그러면 후반에는 안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습 기관에서의 네. 뭐 인원. 인원 충당하는 게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열린 측면이 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원래는 이제 슈퍼바이저 한 명당 뭐 5명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죽두밥도 안 되니까 일부러 강화시킨다고 제한을 두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사실 거의 뭐 제한이 없이 뭐 진행될 수준의 그러니까 통상은 1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요즘 들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3월에서 6월이 1학기잖아요. 학생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3월에 요입당하고 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월이 비는 줄 알아요? 언제요? 5월이 사람이 없어요. 실습생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하시는 게 케어도 더 잘 받고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할 때 기관에 그리고 저도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3월에 시작하는 거 웬만하면 미루라고 해요. 미루세요. 미뤄라. 특히 주 5일 할 사람이면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3월을 제가 좀 피하라고 하는지 바쁠 거다뭔 일이니까. 이게 강의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강의는 우리 어떻게 돼요? 3월에서 6월 내리 나오죠?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3월 1주차에 제가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2주차에 이렇게 쓰세요 하는데 학생이 이미 끝나 있어. 그러면 제 강의를 사실 거의 못 듣고 그냥 혼자 실습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보면 리포트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웬만하면 3월 둘째 달 이후, 그러니까 한 뭐 3주 이후 시작하는 거 정도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저 3월 2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하면 별로 제가 이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특별히 3월이 딱 시작해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 100% 후회합니다. 100%. 나중에 강의 듣다가 아차차차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일이 생겼어. 기관 입장에서는 5월이 좀 많이 빈다고 하니까. 2학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 10월이면 10월이 좀 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길이 필요한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특수를 노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기관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동료가 많은 건 별로 좋은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여러 사람이 같은 기관에 가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룹핑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기관들은 한 학교에 많아야 2명 정도만 받아요. 같은 기관에 똑같은 기관을 할 때 우르르 다 받지 않고 다양하게 섞여서 서로 소통하시라고 일부러 제한을 둬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제일 좋지만 상황이 또 그렇게 다 이해치는 않죠?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 본다고 생각하면서 알아보면 생각보다 또 5월에 시작하면 또 중간고사가 끼자. 이거 정도 생각하면 어차피 학기 중인데 뭐. 그래서 많이 들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더 힘드실 거예요. 좀 다 듣고 하면 다 듣고 하는 거에 장점, 다 듣고는 아니지만 같이 가는 거에 장점이 크고요. 저희가 대면 수업이 있어요. 법 개정이 돼가지고 실습 기간이 한 학기 안에 대면 수업이 최소 3회 이상이에요. 3회 이상. 근데 지금 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제 비대면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3회 이상이에요. 3회가 아니라. 그 제가 원하면 10번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3회 이상 최소. 그 보통은 OT를 제일 처음에 해요. 개강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OT는 언제예요? OT는 보통은 개강하기 제가 2주 전 주말에 해요. 2주 전 보통 2주 전 주말. 주로 토요일에 하죠. 왜냐면 이제 촬영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OT 와야 되나요? 아니면 중으로? 아니 뭐 웬만하면 다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위험하니까 일단 비대면으로 해서 OT 하고 개강 전 보통은 2주 전. 2주 전. 그다음 중간에 이제 뭐 평가 뭐 아니면 뭐 수법이장 같은 걸로 해서 개강하시고 나서 한 달 뒤라든가 그럴 때쯤에 한번 하고 마지막은 평가 4기 말에. 근데 이 사이에 여러 개가 더 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멤버들 가서 약간 OT를 들어야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거 안 들으면 무조건 F예요. 써있어요. 데모 수업 3일. 이거 다 참여해야 돼. 필수라고 거기 나온다. 없을 것 같아. 있어요. F가 보면. 실습도 다 했고 다 했는데 나 나중에 보니까 한 번도 참여를 안 하고 몰랐나? 몰랐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셨어요.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이 실습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분은 또 있었는데 해서 아예 졸업을 해버렸어. 그냥? 실습.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어디 가시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개인 사정이 또 있으시니까 뭐 여기서 졸업을 못 하신 거고요. 우리 거 안 듣고 이제 졸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날짜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OT는 딱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고 이때 쓰는 강의안이 실습의 거의 8할이에요. 8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일강 강의로 업데이트돼요. 이때 찍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기 딱 시작하고 첫 주에 나오는 게 그때 들었던 얘기들. 왜냐면 이때 얘기해봐 얼마나 기억하겠어. 사실 거의 기억 못 하잖아요. 이때 다시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촬영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일강 강의록이 되게 두꺼워요. 양식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봐도 사실은 충분히 하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중간에 점검하는데 점검할 거리가 많더라고. 나 홀로 막 뭐 알아서 하다니 여기서 많이 좀 만져드리고 맨 끝에 보통 학기 말에는 각자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습 어땠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할 거 많죠. 강의 들어야지, 실습 가야지, 과제 해야지, 이거 다 참여해야지. 이거 많이 듣지 말라는 얘기. 근데 되게 실습할 때 시험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기관에 이거는 뭐 재량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준을 피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배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라고 하면 대신 미리 얘기해요. 처음부터 내가 이때가 우리 학교 실습 시험 기간인데 이때 빼고 언제 또 뭐 대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건 나중에 OT 때 할 얘기지만 그런 일정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학교에 얘기를 해줘요. 학교에. 그러니까 나랑 기관이랑 똑딱똑딱해서 끝나는 건 학교가 만약 몰랐다. 그럼 제가 인정 안 해요. 이 모든 건 다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160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일정 맞춰보고 이상이 없다 그래야 최종 성적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실습이 아까 조 교수님 보셨지만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조 교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막 같이 해주시니까 유의사항 중에 하나는 조 교수님한테 무조건 친절하자. 굉장히 업무를 많이 맡고 있고 거의 최전방에 계시기 때문에 친절하자와 좀 중요한 것만 물어보자.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가벼운 것들로 너무 괴롭히지 말고 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질문하신 건데 근데 실습할 때 교수님이 현장에도 나오시는지 이게 그런 기관 방문이죠. 네. 방문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요. 뭐 그럼 가끔 전 제주도에 사는데 그럼 가지 뭐 제주도라고 안 가나? 다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기관이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저희는 좀 거부하겠다. 이건 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관 방문을 간다.
대신에 어떤 스케줄로 보통 가냐면 제가 기관에 전화를 해요. 연락을 먼저 여러분 통하지 않고 대부분 제가 연락을 해서 아, 고맙습니다. 땡땡님 받아주셔서 고맙고 혹시 뭐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다가 방문 가도 되나요? 그럼 거기서 오세요 마세요 얘기하시죠? 오세요 하면 이제 그때 약속을 둘이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문자를 드려요. 저 언제 가기로 됐어요 하면 그날 그냥 보면 돼요. 교수님 엄청 바쁘시네. 바쁘죠? 네. 엄청 바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제 얼굴은 한 번 이상은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기를 가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실습할 날짜고 우연찮게 제가 보통 연락을 하고 가기는 하는데 가끔 걱정되는 학생분들이 있으세요. 평소에 소통이 이상하게 잘 안 됐던 학생분들. 그럴 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확인해서 가봐요. 없어. 아, 그런 경우 이런 있어요? 일이 제가 지난 8년 동안 한 5손가락에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죠. 네, 그럴 때 학생분이 이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기관이 어떻게 대처하냐. 연기하면 안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황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정 변경이 있으면 무조건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 안 하면 왜냐면 이게 부정 실습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할 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뭐 일지라도 그런 걸 가져와 보세요. 근데 일지도 안 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실습한 걸 우린 믿고 보내지만 그럴 때 이제 정말 몇 해 전에는 제가 취소를 한번 시킨 적이 아예 있었고 뭐 반발이 심했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3회 했다고 치니까 3회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이제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대신에 할 때는 원래 제가 사진을 막 넣으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사진 매일 넣고 매일 뭐 나한테 뭐 얘기하고 이거 뭔가 좀 더 강제를 해서라도 왜냐면 이게 저와의 이슈가 아니라 이 학생이 뭔가 누락이 되면 학교가 피해를 봐요. 좀 부실한 실습을 용인해 준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너무 잘하는데 가끔 걱정되는 케이스에서는 방문을 좀 불시에 갈 때가 있고 그때 걸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랑 소통 많이 하셔야 돼요. 제 번호는 이제 뭐 다 많이 된 번호니까 그냥 소통 많이 하시면 크게 무리 없어요. 감사하시네, 감사.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다행이죠. 그래도 많지 않다는 게. 이런 뭐 우리는 서로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데 아마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학생 얼굴도 잘 모를 만큼 많고 하니까 더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거보다 사실 재밌게 가는 경우도 많아서 네, 재밌어요. 가서 수다 떨고 하면. 꼭 지금 얘기한 거 기억이 몇 개나 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또 있으세요? 궁금한 거. 지금 아까 여기 얘기했던 요청서와 프로파일 작성 요령이 실습교육센터라는 데 링크를 올려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찍어갖고 한 1시간씩 이거 이렇게 쓰세요, 이거 저렇게 쓰세요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쓰기 전에 꼭 보고 써야 돼요. 왜냐면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다시 이제 빠꾸시키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그거예요. 그 유튜브 링크로 해서 이번에 그 학교 뭐 공지에 학생분들이 올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며칠 안 됐어요. 이번 여름을 겨냥해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이거 잘 써야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이거 못 쓰기 시작하면 제가 진짜 많이 5번 정도 빠꾸시킨 적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우리도 힘드니까 최소한 영상 보고 하면 좀 낫겠지.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보시고 실습교육센터 안에 실습 후기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 좀 꼼꼼히 보셔갖고 선배들 도움도 좀 이렇게 글로나마 먼저 얻으시고
기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진 찍은 것도 올라오고 많이 기관하고 올라오죠. 자매 맺은 것도 올라오고. 그 협약기관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협약을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데랑 맺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가 좀 맞고 관심 분야가 맞으면 협약기관을 우선해서 생각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협약기관. 그러면 저도 뭐 땡땡 학생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학생분한테는 그 기관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기관 관련해서 이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뭐 어때요?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 맞으면 협약기관부터 고려 해보고 협약기관이 뭐 몇십 개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목록 보시면서 하시다가 좀 걱정되는 기관이 있다 그럼 그때 상의를 주세요. 아 그거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릴까요? 실습은 기관에 돈을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실습 있잖아요. 거기 실습비 아, 실습비를 내야 돼요. 10만 원, 30만 원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실습비가 지금 협회나 뭐 보건복지부 공문상에는 뭐 당연히 1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심지어 뭐 더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30만 원까지. 이게 굉장히 다양하죠.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10만 원 정도면 진짜 양심적인 거고 가끔 이제 기관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한 15만 원 정도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디는 심지어 안 받기도 해요. 이러면 이제 받기 시작하면 좀 너무 이렇게 골치 아프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가르쳐 주고 싶어서 모집한 거니까 그래서 안 받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이상도 있어요. 근데 많은 곳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좋은 수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들이 있어요. 30만 원어치의 커리큘럼이면 괜찮은데 안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주말 실습은 30만 원 이상 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알아보는데. 이게 너무 슬프지만 이게 참 그래요. 왜냐면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30만 원씩 직접 클라이언트를 못 보면서 돈을 내고 하루 8시간을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마치 이제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감당은 해야 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고액의 실습비는 내야 되는 것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듣기로는요. 이제 체계적으로 되게 잘 가르쳐주는 기관인가 하면 가서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게 막 그런 있잖아요. 네 그런 기관도 꽤 많대요. 선생님이. 많죠.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실습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좀 또 애매하잖아요. 그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기관 변경? 기관 변경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학기 중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감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미 한 거에 대한 일정 나라가지 실습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모르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이제 변경할 만한 기관을 안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도 뭐 8년 동안 적절히 갔다 오긴 했으니까 저한테 미리 좀 상담을 한번 주면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심지어 이게 일지쓰거나 리포트를 쓸 뭐라 그러지? 내용거리가 없다는 사람도 저도 많죠. 근데 이건 기관의 문제도 있지만요. 슈퍼바이저의 문제예요. 슈퍼바이저. 기관이 뭐 특정 기관을 특정할 게 아니라 제가 복지 기관이어도 슈퍼바이저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복지관 이상으로 해줘요. 그거는 그 사람을 잘 만나요. 많지 않은 게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내가 기관을 바꾸긴 뭐하고 조금 그래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저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방문을 가잖아요. 미리 이제 뒷뜸을 좀 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싸우진 않아요. 좀 이제 우아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오니까 저를 파셔서라도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비싼 기간이 배울 점이 더 많은 건가요? 비싼 기관? 아니 그거는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제 체감은 양심적으로 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된 기관이 더 많죠. 거기서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최대한 준수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30만 원 이상 받으시는 곳들은 규정이 어떤지 알면서도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10만 원은 계좌로 주시고 20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데들도 있어요. 뒷돈이. 근데 이런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뭔가 기관의 이상. 투명성에 대해 약간 좀 고민을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실습비를 그럴 때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정을 논의했는데 뭐 30만 원이래요. 이거 선생님 지금 당장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 수 없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럼 가지 마세요. 사지 말아야지. 학교 규정상 학교에서 공문이 갈 때까지는 실습비 내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되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네. 나중에 저는 이 기간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아예 진짜 강하게 얘기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습비는 무조건 공문이 다 완료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기관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꼭 좀 달라 그런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따로 얘기만 좀 해주세요. 왜냐면 기관 입장도 이해는 조금은 돼요. 왜냐면 노쇼 일종의 노쇼들이 있어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조율하기 힘드니까 그런 입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묘한 부분이라 잘 판단하시고 학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시되 불리하다 그러면 학교 핑계로 그냥 대세요 계속. 우리 학교는 엄격해 뭐 이런 식으로. 엄격한 게 학생 안전하라고 엄격한 거지 뭐 기관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는 기관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조금 이제 소통이 건강하지 않은 기관들 중에는 그런 것들 좀 문제 제기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죠. 좋은 기관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있어요? 복지관 같은 데는 이렇게 다 밀렸다고 안 받는 기관이 좀 많더라고요. 복지관? 종합복지관요? 예. 그 여러분들 그 종합복지관은 교수님들 앉으세요. 네. 다리 아니 저는 뭐 맨날 앉아 있어가지고 이럴 때가 뒤로 수 있어요. 복지관은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처음 배우는 기관 유형이잖아요. 여기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주 업무지 C3 사실은 주 업무가 아니어서 1년 내내 받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계절 딱 한 계절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TO가 얼마 없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일단 세요. 세고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 대학생들도 똑같아요. 걔네들끼리도 경쟁을 해요. 오프라인이라고 다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고 있을 필요는 사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단종 기관인데 훨씬 더 재밌고 잘 가르쳐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교과서적으로만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나 노인에 좀 관심 있나? 아동인가? 뭐 이런 거 좀 고민하셨다가 그쪽으로 노려보는 게 더 실무에 가까우실 수 있어요. 종복은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백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원하는 기간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들어가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막 소개해서 오거나 뭐 이 사람이 우리 봉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만 운영하는 기관인데 나는 2학기에 반드시 실습을 해야 돼서 우겨가지고 어떻게 2학기에 자리를 마련해줬어. 근데 나만 실습생이고 나를 위한 그때 전체 커리큘럼은 없어. 그러면 사실은 종복이지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 단종기간 가서 그냥 재밌게 하루하루 막 뭐 하는 게 낫지. 종복의 장점은 정해진 기간에는 정말 빡빡하게 잘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이 전체 직원들이 나를 위해 움직여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게 최선이면 그거 권장하긴 하는데 서로 눈치 보이잖아요. 나 누구 소개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눈치고 그렇지. 그 사람들도 우리 관장님 뭐 아는 사람이 누구라는데 참 무시하기도 그렇고 이러느니 차라리 좀 좋은 새로운 데 가서 재밌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다양한 루트를 생각해 보시되 너무 하나만 보지 마시라. 선생님 금요일 꼭 넣으시고 연차 팍팍 쓰시고 그래야지 결정은 맞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여름. 그러면 지금 사전 신청 기간이잖아요. 해주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 지금 알아? 아니, 작년부터 알아본 데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오. 혹시 이제 컨택이 되면 네. 하고요. 안 되면 이제. 빨리 하셔야겠네요. 네.
받고 있는 기간이니까.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신청을 주셔도 예를 들면 서류를 오늘 냈다. 근데 바로 승인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류를 내시면 조교생이 그걸 묶어서 자, 오늘자 5월 13일자에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하고 저한테 서류를 다 주세요. 그럼 제가 다 상담을 해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누구시죠? 나 누군데 이 서류에 적혀져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보셨나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어쩌고 하다 보면 오늘 냈지만 나랑 내일 통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뒤에 통화할 수도 있는 거고 통화가 일단 돼야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교생님한테 가장 곤혹스러운 게 나 오늘 냈는데 왜 승인을 안 하냐 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너무 피곤한데 낮에 일을 하다가 통화를 못 하게 됐을 때 저녁이라도 통화 아, 가능. 그건 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거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맞으면은 괜찮은데 다만 저도 순차적으로 막 전화를 하니 좀 늦은 시간이라도 통화 가능. 네, 대신에 이제 너무 전화 연락이 안 되면 제가 문자를 보내죠. 누구누구님 지금 나 누군데 우리 시간 좀 맞춰봅시다. 그래서 아예 시간 정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정을 한 번 이상은 하게 돼요. 바로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저는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냥 아직 좀 멀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럼 사전 신청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알아서 저하고 이렇게 된 곳에다가 이제 폰폼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사전 신청할 때는 그 기관에 대한 그쵸. 하는 거죠? 의뢰 신청서라는 서류는 쓰고 기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실습할 기관은 땡땡 기관이고 그리고 나는 뭐 주중에 할 거고 이런 이제 실습과 관련된 기본적인 걸 쓰시게 그러면 되고 내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폰폼을 내주세요. 네, 여기 해줘야 된다 안 이제 된다 한다, 뭐 그죠? 주말 일정 왜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막 상의하다가 조정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실습 신청 사전 실습 신청 기간 안에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수정할 시간이 있어요. 막 임박해가지고 되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막 해야 되는데 교수로부터 전화가 안 오고 나는 마음이 급하니까 조교생을 따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알아봐서 신청 기간 초반에 좀 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거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요. 나머지 금토일 뭐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대신에 기관이랑 충분히 상의해야죠. 기관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일정 적어도 조율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면 다른 학생이랑 겹칩니다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관하고 그럼 저거랑 상관이 없나요? 학점은 높은데 네. 학년은 1학기, 2학기, 4학기를 맡아야 돼 실습을 나가잖아요. 네. 그 신입생들은요.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한 4학기가 못 마친 사람이 한해서 학점은 높은데 그 실습 못 나가죠. 학점하고 상관없어요. 학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지? 아니 만약에 이렇게 뭐 계절학기를 막 해갖고 그 아. 이수 받는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수할 거는 그래도 하고. 4학기는 지나야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과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수 과목들을 네, 그것도 가끔 가다가 이제 놓친 상태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좀 잘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잘 준비하시면서 상의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상의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잔소리를 막 엄청나게 왜 이래.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저를 쓰셔야 돼요. 최대한 쓰셔야 돼요. 좀 선명해졌나요? 그래도 네. 많이 마음만 무거워진 거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좀 큰일 났다 그 큰일 생각. 났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실습가는 훨씬 편하게 하세요. 근데 막 여기서 들을 때는 막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막상 현장 가면 이거보다는 압박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하고 나중에 가느니 학교에서 겁먹고 현장에서 풀어지는 게 낫지. 파이팅. 근데 약간 지금 눈에 불안이니까 요거 어떡하나. 지금 요거 어떡하나 이제 고민 중이에요. 네, 기본만 잘 생각하면 되죠. 가까운 데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디 사시는데요? 노고요. 아 노원은 근데 기관이 많잖아요 대신. 많은데요. 가까운 데 주로 뭐 장애인 복지관, 뭐 저기 종합복지관, 뭐 복지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 찾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복지관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도 뭐 사이버 대생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실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네.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럼요. 왜냐면
시의 가장 혹은 구의 메시지에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게 타깃이 복지관들인데 선뜻 그렇게 하겠어요. 혹시 일산 쪽에 추천해 주실 만한 일산? 일산은 일산 교화가 운정 쪽에 이런 일산은 학생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좀 많이 그죠 갔었던 것 지역가 같고 한 군데 알긴 하는데 교원 쪽에 이거 다 하는 기관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그래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여도 뭐 수호해서 괜찮으면 나쁘지 않죠. 한번 저도 좀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메일을 주셔서 나 뭐 누구고 어떤 데 관심 있고 언제 실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알아봤다. 뭐 이러면서 상의를 주셔야 저도 앞으로 가지 자기소개도 없이 저 이야기 실습인데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디부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동료들한테 잘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제발. 생각보다요 실습을 생각 안 하고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진짜. 실습을 해야 이게 있어요. 모른다고? 몇 시간이야? 이게 헐 이게 의외로 너무 많아요. 진짜요? 네. 사회복지를 뭘로 보고 과목도 막 다 꼭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뭐를 들어야 되는지 막 전혀 아이디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이제 저도 1학년 때까지 몰랐어요. 사회복지학과라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혼자 그냥 하다 막연하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럼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저랑 싸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고 이제 그치, 그럴 실력을 수 쓰더라고요. 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딱 보고 나서 큰일 났지. 근데 나는 아니 이게 무슨 온라인이냐고 온라인이면 뭐 어려우면 안 돼? 무슨 온라인이야 시험이 이렇게 어렵냐고 근데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아, 네. 그래갖고 그래요. 진짜 공부를 안 하면 아.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요. 아, 그 그렇구나. 20점대 많이 나오고 그 교수님들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 아주 열심히 한 사람 안 한 사람 골치 아프시 중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리가 없네요. 허리가. 근데 심지어 교양도 어렵게 냈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왜냐면 온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자꾸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온라인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편견받는 것도 싫어. 그게 무슨 맛인 거야. 오프라인에 준하게 해야 찾아오는 편면에서 내가 당당하지. 근데 이걸 쉽게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되게 선입견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를 다른 실습 사람은 현장에서 우리 학교가 네. 많이 깨요, 사실은. 왜냐면 실습 지도자들이 평생교육원도 받아보고 학점은행 받아보고 그렇죠. 다른 사이버들도 많이 받아보는데 여기 무슨 학교인데 이렇게 학생도 되게 괜찮고 커리큘럼도 좀 체계된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실습 나가면 여기 사실 다 명찰 달고 가는 거예요. 고사대 지금 이런 것처럼 고사대 그러니까 학교를 대표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리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갈 때 옷차림은 또 어떻게 하죠? 지금 보기에는 선생님이 제일 적절하신 것 같아요. 너무 편해도 안 되고 네. 너무 뽀멀해도 안 되고 저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자켓이랑 그렇다고 우리가 막 겨울에 헐 자켓 뭐 이런 거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액세서리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수수하게. 편한데 너무 편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잘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 고사대는 뭐 잘하니까. 그 대신에 좀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공론화돼서 준비가 되면 시작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밑바닥이 없으면 저도 막 기본적인 얘기하다 끝나니까.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톡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죠. 그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니까 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이라도 보면 유입이 많이 맞아요. 되는데. 네, 이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톡으로 하니까 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소통이 안 되니까. 일단 실습 자체는 제가 알기로 6월에 또 워크숍을 하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들을 또 할 거라서 그런 것들을 자꾸 계속 참여하시면서 좀 상의하시고 준비하시면 어느 막 나는 뭔 얘기를 아직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지금 준비해 여기 준비해야 돼. 마음은 이미 준비하고 네. 있어요. 파이팅. 어렵다.
간단히 먹으니까. 쉬운 게 아니야. 아이고야. 제가 사실 애가 어려갖고 지금